아이고, 정말 은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은퇴한 뒤에는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그 시점이 가까워지거나 이미 지나버리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버겁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장 월 생활비 충당도 쉽지 않아 숨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유롭게 지내는 은퇴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호락호락한 일이 없듯 은퇴 후에도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수두룩하죠. 오늘은 이런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좀 더 솔직하고 편하게 구어체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1. 은퇴의 의미와 현실. 은퇴라고 하면 늘어나는 여유 시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삶을 떠올리지만 정작 당사자가 되면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공포심이 먼저 찾아옵니다. 노후 자금이 조금이라도 마련돼 있으면 다행인데 실제로는 손에 쥔 목돈이라곤 퇴직금 정도가 전부인 분들이 많아요. 내가 몇 년이나 더 살지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여유롭게 살기는커녕 하루하루 아껴 쓰기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일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체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아이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또 새롭게 뭘 배워? 싶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 바로 이전 세대들의 모습과 달리 연금 또는 투자, 수익이 부족한 사람들에겐 은퇴가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기에 가까운 거죠. 2. 숨 막히는 월 생활비 왜 이렇게 힘들까? 자, 그러면 은퇴 후에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꼽는 건 단연 생활비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카드값도 내고 적금도 들고 이리저리 돈을 굴려가며 살았죠. 때로는 이번 달에 좀 많이 썼네 싶어도 그래도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니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 예를 들면 식비, 관리비, 병원비, 자녀에게 조금씩 보태줘야 하는 돈까지 이게 그대로 혹은 더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확 줄어드니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계속 돈만 빠져나가는 느낌이죠. 게다가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또 만만치 않고 사회보장제도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때가 문제예요. 오래된 집 수리비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혹은 자녀나 손주 쪽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음만큼은 도와주고 싶지만 실제로는 여력이 안 돼서 미안하다 말을 꺼내야 할 때가 생기죠. 이럴 때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구기고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3. 실제 사례. 60대 김정호 가명 씨의 고군분투. 제 지인이자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정호 가명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호 어르신은 60대 후반으로 30년 가까이 영업직에서 일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은퇴하면 아내랑 여행 다니며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 직전에 계셨던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나왔어요. 연금도 많지 않았고 급하게 마련해둔 작은 전셋집이 전 재산이었죠. 그래도 처음엔 내가 영업직 30년 했는데 뭐라도 하면 좀 벌겠지? 라고 자신감이 있으셨다는데 막상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보려 해도 자리가 안 잡히고 체력이 예전만 못하니 거둬들이는 수입도 미미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분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비 지출이 많아졌어요. 월 수입이 사실상 없는데 매달 8만 100만 원씩 의료비가 들어가니 금세 비축한 돈이 바닥이 나더랍니다. 그때부터는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계속 째려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되나, 저걸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나. 정호 어르신은 노후에 돈 걱정 안 하고 살려면 젊을 때 정말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걸 절절히 느끼셨다고 해요. 지금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지인 가게를 도와주면서 한 달에 5,060만 원씩 버시는 게 전부입니다. 이것도 사실 젊었을 때 쌓은 인맥 덕분이지 없었으면 일거리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4. 실제 사례. 이 50대 조영희 가명 씨의 계획적 은퇴. 반면에 조금 다른 모습의 사례도 있어요.
조영희 가명 씨는 50대 초반에 일찌감치 은퇴 후를 계획하신 분입니다. 일찍 결혼하시고 아이들도 결혼을 빨리 시키면서 본인 커리어 후반부부터는 이제는 내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하고 마음먹으셨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하면서 재테크에도 관심을 두고 필요한 자격증도 취득해서 은퇴 후에 파트타임 강의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현재 50대 후반인데도 큰 생활비 걱정 없이 살고 계세요. 그렇다고 마냥 한가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소소한 일거리를 만들고 취미와 일이 결합된 활동을 해서 월 10만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답니다. 그게 당장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연금과 합쳐지면 생활비 충당에는 충분하거든요. 영희 씨는 어차피 젊어서부터 평생 일해야 하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자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액수라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생기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렇듯 미리 준비를 잘한 은퇴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사례가 흔치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곧 은퇴인데 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5. 실제 사례 3, 70대 부부의 새로운 도전. 마지막으로 70대 중반 부부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부부는 자녀 둘을 잘 키워서 독립까지 시켰고 스스로도 마땅한 노후 대비가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퇴직금으로 번듯한 집도 마련했고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슬슬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봐주고 하면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생각지 못했던 병원비가 가장 부담스러웠다고 하세요. 처음엔 참 힘들다 하고 한숨만 쉬셨는데 그 부부가 좀 특이한 방법을 택했어요. 코로나 시국 때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나 배달 앱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아예 온라인 가게를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작은 취미였던 수제 과일청, 반찬 등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대요. 주변에서만 소문이 돌다가 점차 SNS 홍보도 배우셔서 이제는 주문량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몸이 너무 피곤하면 쉬고 조금씩만 만드는 식으로 규모를 조절하시긴 하지만 그 수익이 월 7,080만 원 정도라도 생기면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늙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직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고 해요. 이 사례는 나이가 많아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죠. 물론 몸이 안 좋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도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6. 은퇴 후 행복의 조건 경제,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은퇴 후에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들 해요. 첫째가 경제적 안전, 둘째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셋째가 사회적 관계입니다. 경제적 안전. 퇴직금, 연금, 예적금, 그리고 소소한 부업까지 총동원해서 최소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원이 있으면 숨이 훨씬 덜 막히거든요. 또 언제까지 이 돈을 쓰면서 살 수 있는가? 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 젊었을 때는 몸 상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병도 크게 번지기 쉬워요. 제대로 된 건강검진, 식습관 관리, 적절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치료비가 갑자기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것도 상황에 맞게 챙겨둬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은퇴하고 나면 회사나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가 급속도로 사라져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웃,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적당한 사회활동을 유지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무료함과 우울감을 줄이고 서로 도울 일도 생기거든요. 7. 은퇴 전 꼭 해둬야 할 준비사항. 그렇다면 은퇴 전에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5060대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재정상태 점검 내에 자산연금, 부동산, 금융상품, 부채주택담보 대출, 카드론 등, 그리고 예상연금 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돈을 운용하면 좋을지 재무설계나 은행 증권사 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작은 사업 혹은 제2의 일자리 구상 몸이 버틸 수 있는 선에서 기존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IT 기술이나 온라인 판매 등 새로운 분야도 가능하면 도전해 보고요. 건강 유지 습관 들이기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평소부터 건강을 챙기면 나중에 병원비가 확 줄어들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인맥 및 취미 확장 직장 밖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취미나 모임을 하나씩 늘려가 보세요.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지는 걸 미리 방지하는 거죠. 8. 지금 은퇴를 맞닥뜨린 분들에게 아이고, 이미 난 은퇴해서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면 좋았겠지만 지나간 시간을 탓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최선입니다. 혹시 작은 월세 수입을 얻을 만한 자산이 있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리모델링이나 임대차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알바나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환영하는 직장도 있고 마트 시식 코너, 택배 분류, 아파트 경비, 각종 안내원 등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자존심을 세워서 내 상황을 숨기겠다고 마음먹지 말고 정말 힘들 때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또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복지센터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9. 은퇴 후 삶의 비참함 대신 희망을 두려면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 은퇴 후가 정말 끝인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퇴직하기 전까지 할 일에 치여서 살았던 분들은 은퇴 후에야 비로소 진짜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해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의 문을 열어놓으면 의외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생긴다는 거예요. 또 소소한 돈벌이가 있다 해도 그게 월 수백만 원씩 남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 해도 내 손으로 뭔가 하고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은퇴 후의 우울감과 무력감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자신만의 작은 목표, 예를 들어 매일 산책 30분 하기,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 가보기, 취미로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기 등등을 붙여나가면 인생의 재미가 조금씩 살아나죠. 10. 마무리하며 여러분께서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해서 생활이 답답하다고 느끼신다면 위에 언급된 사례들과 조언들을 참고해 보세요. 김정우 어르신 사례처럼 예상치 못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체면보다는 현실을 먼저 고려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보는 게 최우선입니다. 조영희 씨처럼 조금 일찍이라도 계획을 세우면 은퇴 이후 삶이 꽤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죠. 70대 부부 사례처럼 늦었다고 생각될 때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도전하면 새로운 수입원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준비와 용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준비는 가능한 한 미리 하면 좋고 용기는 나이가 들어서라도 언제든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하고 주저앉기보다는 혹시 모른다.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고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 월 생활비가 부족해서 숨 막힐 정도라면 하루아침에 그 고민이 확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뭔가를 준비하고 시도해보면 머지않아 삶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 희망과 기회가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노후를 보내긴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여유롭고 덜 외로운 은퇴 생활을 향해 한 발씩 내디뎌 보는 거죠. 우리 모두 더 늦기 전에 스스로의 은퇴와 그 이후를 차근차근 계획해 나가며 비참함 대신 조금의 안도감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워지는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고 또 용기를 내봅시다. 삶은 어쩌면 60, 70 넘어서도 계속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